우선 진짜 뭐, 모르겠네. 앞에도 배웠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고등과정은 솔직히 아니죠?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네. 크게 이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곱이 a분의 c인데,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x가 2고, x가 뭐 3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원래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고 싶으면, 얘를 넘기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x-9, x-3.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식이죠. 그러니까 근을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근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얘랑 얘랑 두 개 더해보니까 얘랑 부호가 반대. 그래서 이 자리는 두 분의 합의 부호 반대 자리다 생각하시면 되고, 얘랑 얘랑 곱한 게 6이니까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 자리는 내 곱의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요 식으로 봤을 때, 네. 방금 두 분의 합이 방금 얘기한 대로 5가 돼야 되니까, 네. 여기가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5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 식. 그 다음에 1분의 6을 해야지 2개 곱한 6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A분의 C인 1분의 6 식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정기평가 범위긴 한데, 저는 2차 방정식 문제를 많이 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수준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뒤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와 있는 것도 낼 거야. 중학교. 이런 문제들은 낼 필요가 없어.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 얘기고요. 이렇게 있는 거. 3, 4번만 그냥 하고 갈까? 두분의 합이랑 곱을 구해라. 그랬으면 이제 공식을 외워놨다면, 이 부분에 요거에 마이너스니까 2분의 3이 두분의 합이고, 이 부분에 요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두분의 곱이 된다. 얘도 두분의 합은 3분의 2고, 두분의 곱은 3분의 4.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하기 2번도 뭐 공식을 이제 알면 끝나는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다. 그걸 한 게 두분의 합이니까 그게 2분의 1이다. 어차피 부호는 둘 다 이렇게 바뀌니까 a가 6이라는 걸 바로 알죠.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b가 두분의 곱인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자, 거기에서 a가 지금 6이었죠? 어쩔 수 없이 b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고등 과정이 아닙니다. 네, 중학교 과정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이 자리가 x 앞에 기준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x제곱 앞에 개수가 1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x제곱 앞에 개수가 1일 때에는 x 앞에 개수가 두 분의 합의 부호가. 그 다음에 상수항의 자리가 두 분의 곱자리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요. 자, 제가 할 거는 뭘 해야 돼? 4번, 5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요. 이제 원래 식을 만들어라.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분의 합이랑 곱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x제곱에 얘랑 얘랑 더하고 부호 반대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합. 두 분의 곱은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바로. 그래서 x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플러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2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쓴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맞춰주는 거다. x제곱 앞에 개수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적으로 맨 마지막에 5를 곱해주죠. 그래서 얘를 맞춰주는 겁니다. x를. 그래서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0으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자, 네. 이런 걸 내야 되는 거라고요. 왜냐면 이게 고등과정.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산을 해서 유리수가 나오면 되는 거면 유리수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에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데 2차 방정식도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인수분해하고 싶으면 2차 방정식과 2차식의 차이는 뭐야? 그냥 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얘를 인수분해해서 가변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가지고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을 위해서 근을 먼저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뭐 x가 2였으면은 우리가 넘겨서 x-2라고 이렇게 식을 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근해 공식을 다 기억하시죠? 네. 짝수식 써야 돼요. 네, 저거 짝수식이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B 다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여기다 이 대입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A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고, 이거 제곱하면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7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이렇게 x값이 2개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 이제 식을 쓰실 때에는 얘를 하나 넘겨서 부호 반대로 쓰는 거니까 가로로 안 쓰고 바로 쓰는데 중괄호로 안 쓰고 x는 이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11 이렇게 쓰면 얘가 다 능력만 없다고 생각하면 인수분해 한 거죠. 그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거 다시 한번 할까? 얘도 지금 얘가 짝수니까 짝수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A는 1이니까 쓸 필요도 없고요.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인데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써야 돼. 복소수 기억해요? 복소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그냥 얘기만 할게요. 루트 마이너스 1이 i죠?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고 i의 4제곱이 1이었어요. 자, 기억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 1번이랑 쓰는 방식은 똑같죠. x값을 구해놨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i 뭐 방식이 바뀐 건 없죠. 그냥 수의 범위만 바뀐 거예요. 근데 수의 범위가 바뀌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생긴다라는 거죠. 수의 범위를 넓혔더니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부대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 그네모식 쓰시는 거예요. 네, 인수분해 안 되면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필수 예제, 필수 개념 3번. 네. 3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혈렉은, 이런 건 기억하시죠? 혈렉은. 근해 공식 쓰는 것 자체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근해 공식 쓰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면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2 플러스 루트 3만 알고 있었고 다른 항근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컬렉입니다. 뭐 이거는 이것도 그냥 중학교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항근을 알고 있으면 다른 항근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밑에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다음 다른 항근을 구하여라. 그냥 이건 바로 쓰고 갈게요. 그냥 1 플러스 루트 3일 거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얘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3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요 말들도 잘 보셔야 돼요. 유리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때는 우리가 중학교 배웠던 방법처럼 무리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수 범위에서의 그 컬레근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허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얘가 1 마이너스 2i 얘는 마이너스 3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4i 얘는 뭐냐 2 플러스 루트 2i는 마이너스 루트 4i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말들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개념 드릴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나요? 요 세제곱식? 해야죠. 이거 알아야지 푸는 거니까. 네. 뭐 모르시면 공식 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네, 나중에 보시고 공식 꽂아놨으니까. 자,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수 예제 1번 보면 무조건 두 분의 합이랑 곱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5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3. 자, 얘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통분하라는 얘기죠.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자 얘는 공식이 필요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공식이죠. 자그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5 제곱이니까 25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0이어서 37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공식이 두 가지죠? 뭐, 얘도 뭐, 공식을 두 가지로 쓸 수 있었겠지만. 자, 요 공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수분해 공식도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근데 얘가 좀 더 쉽겠죠? 계산을 하시기가.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5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곱하니까 9, 45. 네. 마이너스 75 곱하기 네, 지금 마이너스 45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마이너스 75가 아니고 125. 3을 곱한 게 아니고 125죠? 그래서 마이너스 125 더하기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170.
그 다음에 4번은, 아,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대입하는 것도 배우기는 했는데, 뭐 그걸로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얘는 그냥 전개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전개를 해서. 그러면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의 4제곱이 될 거고. 아니다. 그래서 써놔야 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플러스 3 알파 제곱 베타에 3 알파 베타 제곱에 플러스 9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묶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묶어서 쓰면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되겠네요. 자, 이제 대입을 하면 얘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9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45.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이고요. 자,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주시면 뭐야? 27? 이렇게 답이 나오고. 진짜 다 까먹으셨나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냥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가 좀 쉽지 않죠. 공식 다시 외우세요. 뭐 여기도 써있긴 하네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얘는 뭐냐. 두 번의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도 뭐 어차피 두 분의 합 구할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k 마이너스 1일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플러스 1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는 거죠. 얘가 아까 곱셈 공식이 있었죠. 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요. 이게 4라는 얘기고. 여기랑 여기에 방금 합이랑 곱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k-1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은 4라고 쓸 수 있어서 이거 전개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이 k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k제곱 마이너스 6k가 마이너스 7은 0이 돼서 마이너스 7이랑 1로 인수분해 되니까 k가 하나는 7이고 k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해놓고 뭐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 여기에 대입해도 문제가 될 게 없네. 근데 얘는 어차피 x 앞에 개수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푸셔라. 다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설명이나 들어.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식의 두분이 요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파 베타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얘랑 얘랑 더한 게 요거 보고 반대인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이제 실에다 써주시고 그래서 이제 양쪽의 식을 이제 써놓은 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대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2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도 대입하시면 2a 아니 2a가 마이너스 4 곱하기 2a 이게 마이너스 8 그러니까 a가 1이 나오네요. 여기다 1을 대입하시니까 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2 a가 1이고 이렇게 이용해서
뭐 지금 계속 똑같은 방식이에요. 네, 앞에 것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 5번도 계속 똑같아요. 오늘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합이랑 곱을 계속 이용만 하시면 돼요. 그냥 문제 순서만 그냥 바뀌었다. 뭐 그 정도입니다. 방식은 한 가지다. 자, 필수 예제 4번 얘도 자, 또 우선 두 분의 합곱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두 분의 합은 10이고 두 분의 곱은 K예요. 근데 근을 가리켜 준 게 아니고 B만 가리켜 줬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죠. 일정한 B가 곱해졌을 테니까 2A랑 3A 이렇게 근을 문자를 사용해서 쓰 그러면 얘랑 더한 게 두 분의 합일 테니까 네, 이 자리가 5A죠. 그래서 A가 2라는 걸 A가 2라는 걸 아니까 원래 근이 4랑 6이라는 걸 알아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죠. 자, 두 분의 곱이니까 얘랑 곱한 거죠. A가 20. A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이 두 분의 합은 8이고 두 분의 곱은 3K인데 두 분의 차가 자 2라고 나왔죠. 자, 기준은 정해줘야죠. 알파가 더 큰 수다라는 거를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 이런 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했던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얘 제곱하면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일 텐데 이게 아까 공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것만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죠? 네, 계속 반복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8 대입하면 64고 그 다음에 여기다 3K 대입하면 마이너스 12K가 돼서 이게 4란 얘기니까 네, 12K가 60이어서 K가 4. 네, 네, 3개 남았어요. 돌려? 지나? 돌린 것 같은데? 슬슬 가고 있는데? 자, 3개 남았어. 좀 뒤에 게 조금 어려운 게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5번, 6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7번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하거든요. 저는 5번.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x제곱합의 개수가 1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고 알파 베타가 지금 4인 거죠. 네, 요 1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게 근이 얘였던 얘기예요. 두 분이 요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거 하시면 돼요. 얘랑 더한 거 부호 반대니까 x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x 앞에 개수가 되고요. 얘랑 곱한 게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상수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식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요거 이용해서 얘 구해야 되니까 얘 공식도 필요하네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다. 그래서 대입을 하니까 4고 마이너스 8이어서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x제곱 플러스 4x까지 됐고요.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16이죠. 1번 답은 x 플러스 4x. 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뭘 대입할지 생각하시는 게 쉬워요. 자, 얘도 두 개 더하고 마이너스가 x가 x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 그리고 두 개 곱하면 1이죠.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 놓는 얘만 이제 알면 돼. 얘를 알아야 되는데 통분해야죠.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근데 이미 우리는 얘도 안 해요. 얘 계산한 게 아까 마이너스 4였죠. 네. 얘도 알죠? 4였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4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관계식은 x고 플러스 x 플러스 0 해가.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5번, 4번, 3번, 뭐 2번 다 지금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네, 써 있는 것만 지금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지. 푸는 방식 자체가 전부 다 같은 거다. 에, 6번? 아, 6번이 어려운 거였구나. 7번이 어려운 거. 요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것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개념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fx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럼 fx로 쓰는 거는 이 함수잖아요. 함수 값을 이렇게 쓰는 거. 뭐 가로하고 몇.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가 지금 y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뒤에 가서 좀 더 함수하면 좀 이제 배우게 되긴 할 텐데 지금은 아직. 그냥 요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플러스 3. 요거 자체를 우리는 그냥 fx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식 자체. 그러니까는 요렇게 써 있는 것 자체는 그냥 2차 방정식 요런 꼴을 쓰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들어가 있는 게 달라. 자, 이게 x에 대입할 숫자인 거야. 함수로 생각하시면. x에 요걸 대입해. 바로 안에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될 수 있고 베타가 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하나의 값이 x가 알파고 하나의 값이 x가 베타인데 여기서 보면 얘랑 차이가 없죠. 얘도 지금 f 가로 이렇게 돼 있는 식이고 얘도 이렇게 돼 있는 식이죠. 같은 식인 거야. 그럼 뭐만 달라졌다는 얘기냐면 대입한 게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야. 식은 똑같은.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어. 식은 같은 건데 대입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두 분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고 나왔어. 근데 이 대입하는 이 값이 얘랑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차피 요식이. 이게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얘가 알파고 얘가 2x-5가 요수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정해서 이 알파가 2x-5라고 같다라고 쓸 수 있어. 베타도 마찬가지 2x-5랑 같다라고 쓸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 요게 이제 이 첫 줄이에요. 뭐 내용이 되게 길게 얘기했지만 그냥 얘랑 같을 수 있다. 네, 그 얘기예요. 이게 같은 식. 대입하는 것도 같은 수가 대입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식을 x는으로 바꾸면 그게 여기에 대입한 x값이었을 테니까 요 관계식을 구할 수, 요걸 대입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를 x는 그 x가 요 식의 x였던 거예요. 여기에 x값은 알파 베타였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변형을 하면 2x가 알파 플러스 5가 돼서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어요. 다른 하나의 값은 얘도 똑같겠죠? 베타만 바뀌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두 군인 거야, 요식. 요식의 두 군이 근데 두 군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랑 더하면 돼. 그래서 얘랑 더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12인데 아까 앞에서 두 군의 합이 4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4가 돼서 이 식이 나오게 다 이게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어떨까? 그냥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네, 의미를 모르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해돼요? 되겠죠, 알겠죠? 그때 거 하나 더 풀어볼까? 아, 네. 자, 네. 그때 거 하나 더 풀어봐요. 자, 뭐 방금 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바뀐 거예요.
자, 하나 있어.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방금 얘기한 대로 x가 알파고 x가 베타다.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 근데 이 fx나 이 fx 가로가 어차피 대입한 게 달라진 거지 식은 동일한 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알파랑 4x-3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넘기면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베타도 쓰게 되면은 베타는 4x-3이었을 때에는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이걸 두 개 더한 게 여기서 원하는 합니다. 두 개 더해보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6이 되는데 얘가 이었으니까 4분의 8이 돼서 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의미만 아시면 그냥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유형을 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혈렉은 이거는 그냥 풀어도 되지 않나? 필요 없잖아. 자, 다른 한근이 4-루트이니까 부분의 합의 부호 반대가 A여서 두 개 더하면 8이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8이다. 두 개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16 마이너스 2네요. 14네요. 나 14다. 14네요. 얘도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I니까. 부분의 합은 2인데 부호 반대니까 A가 마이너스. 부분의 곱은 제곱하는 거죠. 합차 공식. 그래서 1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 거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네, 마이너스 곱하면 1 플러스 1이 돼서 가 되는 거예요. b의 값은 a 마이너스 합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런 얘기가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121까지 우선 풀어보시고 좀 많이 남니다. 여기 설명. 그때는 뒤에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풀어보시면. 우선 풀어보세요. 이따가 정할게요.